1억 원에서 2억 원이 되는 데는 약 6.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7억 원에서 10억 원이 되는 데는 약 3.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억 원을 늘리는 것보다 3억 원을 늘리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이것이 계좌가 커진 뒤 복리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1억 원을 모으는데 몇 년이나 걸렸다면 10억 원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갈 때와 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갈 때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연평균 12% 수익률을 가정하고 추가 납입 없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이 2억 원이 되는데 약 6.1년이 걸립니다. 3억 원까지는 약 9.7년입니다. 5억 원까지는 약 14.2년입니다. 7억 원까지는 약 17.2년입니다. 10억 원까지는 약 20.3년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10억 원까지 20년이나 걸린다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첫 1억 원을 늘리는데 약 6.1년이 걸립니다. 반면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3억 원이 늘어나는 데는 약 3.1년이 걸립니다. 계좌가 커질수록 같은 12%가 만들어내는 원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의 12%는 1,200만 원입니다. 5억 원의 12%는 6천만 원입니다. 9억 원의 12%는 1억 800만 원입니다. 9억 원 계좌에서는 평균 12%의 수익만으로도 1년에 마지막 1억 원 이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장이 매년 정확히 12%씩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크게 상승하고 어떤 해에는 크게 하락합니다. 이 계산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커질수록 복리가 만들어내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첫 1억 원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첫 1억 원을 만드는 동안에는 계좌가 벌어주는 돈보다 내가 직접 넣어야 하는 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월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넣는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계좌가 2천만 원일 때 연 12% 수익은 240만 원입니다. 내가 넣는 돈이 계좌가 벌어주는 돈보다 5배나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종목을 바꾸는 것보다 소득과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5% 더 높이려고 무리하는 것보다 월 납입액을 30만 원 늘리는 일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3억 원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3억 원의 12%는 3,6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넣어야 하는 원금이 한 해의 기대 수익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계좌를 더 빠르게 키우는 것만큼 계좌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큰 손실 한 번이 수년 동안 넣은 원금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이 60% 하락하면 계좌에는 2억 원만 남습니다. 사라진 돈은 3억 원입니다. 월 100만 원씩 25년 동안 넣어야 하는 원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커질수록 레버리지 비중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락했을 때 잃게 되는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LD와 TQQQ 투자에서도 초반과 후반의 전략이 같을 수 없습니다. 계좌가 작을 때는 손실 금액이 작아 보여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종잣돈을 크게 잃으면 복리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늦어집니다. 반대로 계좌가 커진 뒤에는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움직이는 계좌를 보며 더 큰 수익을 욕심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커질수록 같은 하락률이 만들어내는 실제 손실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1억 원 계좌에서 TQQQ 비중 20%는 2천만 원입니다. 7억 원 계좌에서 같은 20%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두 계좌에서 TQQQ가 70% 하락하면 손실은 각각 1,400만 원과 9,800만 원입니다. 비중은 같은 20%지만 인생에 주는 충격은 전혀 다릅니다. 첫 1억 원을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동이체입니다.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급여일 다음날 정해진 금액이 투자 계좌로 이동하도록 만드십시오. 투자는 의지보다 시스템으로 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목표를 금액이 아니라 행동의 횟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1억 원만 바라보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대신 월 100만 원 매수 60회를 먼저 목표로 정하면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선명해집니다. 현재 계좌가 얼마인지보다 이번 달에도 정해진 금액을 넣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는 생활 수준의 상승을 늦추는 것입니다. 소득이 올랐는데 소비도 같은 속도로 늘어나면 투자금은 늘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를 때 인상된 금액의 일부를 자동으로 투자하면 첫 1억 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넘은 사람에게 필요한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수익률을 무조건 더 높이기보다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QLD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의 기반을 만들고 TQQQ는 계좌 전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투자 계좌와 분리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팔지 않을 기준과 추가 매수에 사용할 최대 금액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하락장이 시작된 뒤에는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때 비중과 매수 금액을 결정하려고 하면 감정이 원칙을 이기기 쉽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1억 원을 빨리 만들기 위해 TQQQ에 집중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가능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했을 때의 수익보다 하락했을 때의 상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이 70% 하락해 1,500만 원이 되어도 월 납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활비나 주택자금처럼 반드시 필요한 돈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년 이상 버틸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예상 수익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비중이 과한 것입니다. 또 1억 원을 만든 뒤에는 복리만 믿고 납입을 멈춰도 되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추가 납입 없이도 자산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납입은 하락장에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목표 도달 시간을 줄여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계좌의 연간 수익 금액이 내가 넣는 연간 원금보다 충분히 커질 때까지는 납입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산 단계가 달라지면 투자자가 던져야 하는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1억 원 전에는 이번 달 원금을 얼마나 늘렸는지 물어야 합니다.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는 하락장에도 납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는 한 종목과 한 상품의 위험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5억 원에서 7억 원 사이에는 목표 시점과 필요한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7억 원 이후에는 10억 원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가 아니라 30% 하락했을 때 실제로 몇억 원을 잃게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계좌가 커져도 첫 1억 원을 만들 때의 공격성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과거의 작은 계좌의 하락을 잘 버텼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더 큰 손실도 버틸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산이 커지는 동안 가족의 지출과 은퇴 시점, 소득의 안정성도 함께 달라집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QLD와 TQQQ의 목표 비중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첫 1억 원을 만들면서 익힌 자동이체와 장기적인 시선은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격성은 바꿔야 합니다. 첫 1억 원이 느린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복리 엔진을 만드는 과정이 원래 가장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넣는 돈으로 계좌를 키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좌가 벌어주는 돈이 내가 넣는 돈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1억 원을 늘리는 시간보다 3억 원을 늘리는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초반에는 내가 계좌를 끌고 갑니다. 후반에는 계좌가 나를 끌어갑니다. 지금 속도가 느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복리가 커질수록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납입하고 큰 실수를 줄이며 복리 엔진이 작동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